단순히 칼로리만 줄인다고 살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맛있게 드셔도 되지만 단 하나 주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삼촌 김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중에서 기억나는 게 두 가지만 있어도 성공입니다. 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해주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과제는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다이어트 하기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신경 써가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플에서 제공되는 칼로리량을 보고 안도하기도 하고 하루 총 칼로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하려고 지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서 생활하면 살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왜 칼로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느냐? 하루 종일 칼로리 신경 쓰면서 식사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더 중요한 걸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과도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거예요. 칼로리가 다이어트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왜 이걸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중요성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칼로리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수치화해 놓은 게 바로 칼로리예요. 예를 들어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삼겹살과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물을 비교를 해볼게요. 왜 삼겹살이 칼로리가 높다고 나와 있느냐? 그릇 안에 삼겹살을 놓고 태우면 기름기도 많고 불꽃도 잘 타올라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반찬으로 먹는 나물들 태워봤자 얼마나 탈까요? 얼마 못 가 금방 꺼질 겁니다. 이것을 밀폐된 용기 안에서 행하고 얼마나 온도를 올리는지 실험한 결과가 바로 칼로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유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인풋과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몸은 소화기, 신경계, 내분비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고도로 발전되고 복잡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만 줄인다고 살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듯이 이것만 제한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칼로리 제한식을 엄격하게 하면 초반에는 살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건 칼로리 섭취가 줄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과도하게 섭취하던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일 확률이 높아요. 살이 찔 때 먹는 음식을 보면 보통은 달달하거나 단맛이 없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음식들은 평균적으로 칼로리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칼로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때 자연스레 당분이나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어서 살이 빠지는 거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칼로리가 살찌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콜라 100kcal와 양배추 100kcal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살이 찔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콜라임을 알 수 있어요.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식사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 당인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얼마나 많이 분비시키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식사를 하면서 흡수된 혈액 속의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세포 안으로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돌아가려면 연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세포들이 작동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연료들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이니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라는 건 곧 몸속으로 자꾸 뭔가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지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서 쓰려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이니 인슐린 민감성이니 워낙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호르몬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에 대해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자주 봐서 둔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처럼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이 분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둔감해진 걸 커버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많이 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결국 뭐예요? 인슐린 나오면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인슐린은 점점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인슐린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중 칼로리만 신경 쓸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칼로리 낮은 간식을 조금 먹었어요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흡수된 칼로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기 먹을 때 기름기 다 떼고 먹어야 되나요? 삼겹살은 아예 못 먹겠네요. 칼로리만 생각하면 당연히 먹을 수 없죠. 하지만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떻던가요? 다 드셔도 됩니다. 카니부어 다이어트든 저탄고지 다이어트든 잘만 드시고 살도 잘 빼우세요. 또 아보카도는 어떤가요? 칼로리 따지면 먹기 꺼려지지만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번 호르몬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드셔도 됩니다. 칼로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맛있게 드셔도 되지만 단 하나, 정제되어 있는 당 성분이 없어야 괜찮은 겁니다. 가공 과정을 최소로 한 음식일 때 유효한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칼로리는 언제 신경 쓰나요? 여기에 대한 실전 팁은 다이어트 상담 실장님이 중간중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정리하자면 칼로리 제한은 전체 다이어트에 필요한 요소 중 일부분입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먹기 전에 칼로리 따지기보다는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 또 영양성분표에 당 성분이 너무 많은 음식을 더 주의해 주세요. 다음번엔 살 빠지는 호르몬, 살찌는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을 모르시면 왜 나는 예전과 달리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